민주당에서요,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. 논란을 의식한 듯요,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, 직접 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, 자중하라고 지시했다,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그건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고요.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,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좀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,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.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, 그전에 과연 그런 작업이 있는지를 몰랐는지, 해외 주요 국가의 이 대법관 자격을 보면 영국에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, 또 독일에서는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다. 비법률가가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 등에 이거 파장 날 거라고 유차 우리가 토론에서 얘기했잖아요, 조기현 변호사님. 예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?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? 근데 실제 이런 내용의 이 법원조직법 이 개정안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았을 겁니다. 저도 몰랐고요.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증원 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. 그건 그냥 인원수를 늘리는 개정안이었지 실제 이 법조인 자격이 없는 대법관까지 포괄하는 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박범계 의원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를 통해서 안 거죠. 이 관련 논의가 예를 들면 원내에서 입법 논의로 모아서 진행이 되고 있거나 국회가 입법 과정에 있거나 그런다면 이게 당에서도 민주당에서의 공식적인 검토를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입법안 일부 증언하는 개정안만 제출돼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도 사법 개혁에 대한 공감대나 당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를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자중 지시를 한 거고요. 뭐 당 전체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시간을 갖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. 대법관 증언도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관 파견 수심 재판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.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법안 역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 이 추진 동력이 생기는 거지 당위성만 갖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. 이런 입장에서 지금 나간 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서두른 일은 아니다. 뭐 지금 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곧바로 진화에 나선 모습이잖아요. 그만큼 이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일 건데 지금은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국회 권력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시 어느 순간에 추진할 수 있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칼을 슬쩍 보이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박범계 의원이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법사위 간사하시죠? 자,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아무렇게 없이 판사 출신입니다. 자, 이런 분이 이런 법을 냈다는 것 자체는 당내에 논의가 없으면 이런 분 내겠습니까? 지금 뭐 일반 그냥 초선 의원이 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이런 분 냈다면 충분히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상을 지금 할 수 있다는 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 지금 하락에 저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국민들 걱정 엄청 하지 않습니까?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. 이 대법관이라는 건요, 우리나라 재헌헌법에서도 당시에 정말 법관 이런 거 없던 사람이 그때도 10년으로 했어요. 법률을 어떻게,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대법관 합니까? 모르는데 학식 있고 인덕 있다고 다 해줘요?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저 신체에 관심 있다고 의사 시켜줍니까?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. 근데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? 그러니까 저런 게 나왔으면 즉각 예를 들어 해야 될 텐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저 정도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.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자꾸 저런 식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무슨 시민단체 만들듯이 만들겠다는 거. 이제 그 문제는 저런 발상이 그냥 또 잠재돼 있다가 언젠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, 이게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호 대변인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뒤늦은 수습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. 몇 달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라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냈을 때 진짜 다 경악했거든요.
설마 이런 그 정말 이 너무나 이렇게 비상식적인 법안인데 네. 이런 법안을 냈다고? 그러니까 그때도 의원 한 명이 낸 거다. 지금 당론이 됐어요. 몇 달 만에 민주당의 당론입니다. 이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약이라도 이재명 그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그런데 그때 그 의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. 이번처럼. 그러면 진짜 그냥 엄마 손이 약손이니까 그 엄마들도 종합병원 의사가 될 수 있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저는 이렇게 뭐 시민 이런 그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. 예컨대 공영방송 똑같습니다. 민주당이 추진했던 방송법이 뭐냐면요.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들 추천할 때 예. 그게 이제 뭐 시민단체 관련 시민단체 그다음에 그 학회인데 이미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학회 이런 데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방송을 완전히 이제 그 사유화시키는 영구적으로 예. 그런 방식이거든요. 똑같습니다. 지금 대법관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영구 장악하겠다. 베네수엘라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법관을 막 늘렸다가 16년 장기 집권하면서 국가 경제 파탄되지 않았습니까? 그 길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비법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상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짧게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? 일단 저도 뭐 보도 보고 안 것이라서 네.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전혀 아니고요. 이재명 후보께서 그래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고 저도 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사회의 가치관 같은 거를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있지만 예. 법률심이기 때문에 뭐 비법조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. 이 법은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생각합니다. 네. 다만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비판들을 하더라도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한 것보다의 더 큰 비판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